세상에 선생님, 볶음밥은 제가 평소에 많이 먹어봤는데 그렇죠. 이 볶음밥에 전복이 들어간다고요? 어우, 맛있겠죠. 야, 이 몸에 좋은 전복이 들어간다니까 너무 기분 좋고 또 맛있잖아요, 선생님, 전복. 그러니까 사실 전복 자체가 워낙 내주는 맛이 깊기 때문에 네. 다른 재료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볶음밥에 지금 들어가는 재료 보면 전복, 밥, 그리고 위에 쪽파 이게 다예요. 아니, 아무리 너무 전복이 간단하죠. 맛있어도 선생님 네. 너무 전복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 같죠? 예. 네, 이따 드셔보시면 막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맛이 나는구나. 진짜요? 네, 놀라실 거예요. 무엇보다 너무 간단해서 좋은데 선생님, 네. 일단 저희가 전복은 손질이 돼 있긴 한데요. 저희는 전복을 이제 새로 사갖고 왔을 때 그쵸. 손질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일단 사가지고 오시면 사실 오늘 볶음밥 같은 경우는 굳이 생물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냉동으로 파는 것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대신 사이즈는 좀 있는 게 그래도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더 맛있고요. 네. 가지고 오시면 칫솔 같은 솔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얘를 좀 닦아주시는 거예요. 오.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을 구석구석 조금 닦아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을 떼내 주셔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숟가락 중에서 이제 약간 이 끝부분이 예. 가능하면 좀 날카로운 거를 준비를 하셔서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제일 얇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 아래쪽으로 숟가락을 넣어서 네. 가능하면 바닥을 긁으면서 이렇게 네. 뜯어내 주세요. 자, 이렇게. 오, 진짜 깔끔하게 빠졌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날카로운 쪽 부분으로 숟가락을 대고 네. 바닥을 최대한 긁듯이. 오. 예, 왜냐하면 이제 폐주 부분인 거죠. 네. 기둥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떼주면 어머. 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저절로 이제 오. 떨어지게 돼요.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네. 뜯어낸 다음에는 요 내장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 전부 다 사용할 거거든요. 내장도 사용한다고요? 네. 자. 내장은 좀 담아놔 볼게요. 내장은 내장대로 이렇게 따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내장 한번 담아볼까요? 네. 그다음에 요 살 부분은 네. 이렇게 이제 엎어놓은 상태. 아까 바닥에 닿아 있었던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을 위로 놓고 이렇게 칼집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한 5mm 정도 간격으로 칼집을 주시고. 생각보다 전복이 딱딱하네요, 선생님. 네. 단단하죠. 예. 살이 단단한 게 이제 그 생물일수록 더 단단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입이에요. 네. 먹을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도 못 먹나요? 요 부분만 떼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네. 요 입부분만 떼내주시면 나머지 전복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만 제거를 해주시고 요거는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사실 이제 회로 드셔도 되는 거죠. 생물일 경우에는. 네. 전복은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보양식의 대표적인 게 사실 또 전복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은 살대로 준비를 할 거예요.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이 전복을 먹이려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냥 먹으려 예. 그러면 예. 근데 볶음밥에 넣어서 먹으면 잘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쫄깃쫄깃하고 쫄깃하잖아요. 예, 맛있죠. 내장은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전복죽 먹을 때 넣어서 먹었는데 예. 오늘 볶음밥에 넣는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많이 내주고 네. 물론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는 네. 그렇지 않게 약간 비릿한 맛도 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신선한 경우에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면서 더 맛있어요. 그래서 깊은 맛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하나도 버리지 말고 죽을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 깨끗이 싹 넣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복 손질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예. 파뿐이 없잖아요. 예. 요거 파만 좀 썰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 전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급스럽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송송송. 네. 실파가 없으면 집에 있는 대파를 좀 잘게 썰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그래도 이제 모양상 이렇게 쪽파를 좀 얹어줬을 때가 더 좀 예뻐 보이니까 쪽파가 있으면 쪽파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얼마 안 들어갔는데 향도 정말 좋네요, 선생님. 위에 또 이제 포인트가 돼주니까요. 네. 자,
선생님께서 쪽파도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재료 손질 끝난 거거든요. 벌써 끝난 거예요, 선생님? 네. 이 전복 자체가 단백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볶게 되면 네. 전복이 좀 질겨지고 딱딱해져요. 네. 그러면 아깝잖아요. 사실 비싼 맞아요. 건데. 그래서 전복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네. 밥을 거의 다 볶으면 볶아진 상태에서 전복을 집어넣어서 전복이 익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볶아서 꺼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참기름을 처음에 조금만 둘러주신 상태에서 요 내장부터 먼저 볶아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내장으로 소스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내장으로 거의 이제 소스 같은 느낌이 나게 볶아주시는 거죠. 주의할 점이 뭔가요? 주의할 점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냥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볶아주셔야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네. 그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냄새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참기름이 또 그 냄새를 없애주는데 도와주게 되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 네. 지금 뭐 약간 비릿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고소한 향만 나요, 나죠. 선생님. 여기에 이제 냄새 좀 잡아주게 후추 네. 살짝 뿌려주시고요. 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장을 완전히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몽글몽글 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다져졌으니까 이런 거고 다지지 않으면 이게 막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잘게 다져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로요. 네. 자, 밥은 선생님 찬밥 넣어도 되는 거죠? 네, 괜찮아요. 자, 밥을 넣고 밥 넣고요. 그래서 골고루 볶아주시는데 이렇게 볶으시면서 네. 참기름을 조금만 추가로 더 넣어주세요. 참기름을요. 네. 선생님 이 내장은 어떤 맛이 날까요? 선생님 사실 그 전복죽에 들어간 내장은 네. 어떤 맛이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진한, 네. 고소하면서 진한 맛이 나요. 오. 또 맛을 더해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복 살보다 내장이 더 맛있다는 걸 아시죠? 이게 더 진국이라고. 네, 그럼요. 그래서 전복죽도 하얀 전복죽은 진짜 아니라고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녹색빛이 그렇죠. 띄어진다고. 네, 내장 색깔이 다 들어가야지 오. 진짜 제맛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네. 밥이 전체적으로 한번 고슬하게 볶아진 듯한 느낌이 나면 네. 이때 간장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네. 기본 간을 좀 해주세요. 간장이야말로 그냥 간인 거죠, 이게. 그렇죠. 밥에 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예. 색이 돌면서 더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간장 맛이 퍼지도록 볶아주세요. 전복이 함께 들어가니까 조금 간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복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네. 실제로 이제 밥에 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고른 향이 나면 네. 이때 전복 아까 썰어놓은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요. 네. 전복은 먼저 넣으면 질겨진다고 이제 마지막쯤에. 또 이때 넣어서 전복이 부드럽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이제 좀 전에 칼집을 넣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칼집이 살짝 벌어지면서 익게 될 거예요. 예, 잘 익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전복을 넣은 상태에서 한 어느 정도가 제일 맛있게 익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전복이 익을 때까지만. 익을 때까지? 네, 근데 다 익었는데 계속 볶게 되면 네. 전복이 딱딱해지게 돼서 네. 좀 아깝고요.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잘 익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익은 전복이고 네. 요거는 덜 익은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집이 좀 벌어질 때까지 전체적으로 칼집이 벌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죠. 네. 이야. 평소에는 전복 아니었으면 왜 보리새우라든가 왜 새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전복 말고 다른 재료 어떤 거든지 넣어도 되니까 네. 아예 그릇에 담아볼까요? 접시 가져올게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푸짐하게 뭔가 특별한 음식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이게 또 전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볶음밥이어도 손님들이 왔을 때 네. 이렇게 내놔도 정말 손색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대접받은 느낌 나고. 맞아요. 야, 전복도 진짜 뭐 이렇게 좀 넉넉히 넣어주면 사실 더 좋죠. 네. 아까 쪽파 준비한 거.
이렇게 통깨도 가볍게 좀 뿌려주면 좋고요. 이야, 네. 무서움을 더해주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만 네. 맛도 최고, 비주얼도 최고인 전복 볶음밥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함께 먹으면 좋을 달걀 김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사실 선생님 이런 네. 볶음밥을 먹을 때 항상 나오는 국은 굉장히 부드러운 국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좀 볶음밥 자체가 사실 고슬고슬하니까 네. 부드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국이 제일 어울리는데 네. 그 중에 제일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국이 달걀국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사실 볶음밥이 정말 간단하지만 지금 굉장히 맛있게 나왔어요. 네. 근데 국이 번거로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도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죠. 자, 재료를 보니까 네. 정말 재료도 이번도 정말 간단한데요. 진짜 간단하죠? 이야. 쪽파를 네. 아까처럼 똑같이 잘라도 되고 네. 아니면 뭐 한 3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토막을 쳐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이렇게 3cm 정도로 제가 토막을 넣어보고 네. 여기 넣어볼까요? 네. 자, 한쪽 옆에 준비를 해주시고 네. 달걀국 항상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네. 또 어린 아이일수록 또 네. 달걀국 좋아하죠,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달걀을 좀 잘 풀어주시는데요. 네. 이 알끝만 좀 제거를 해주시고. 아이콘을 제거하고요. 네. 자, 달걀을 좀 풀어주시고요. 네. 이제 달걀 풀어주실 때 소금 약간 넣어주시면 네. 달걀이 조금 더 빨리 풀어지거든요. 오. 빨리 삭는다 그러죠. 네. 이 달걀국은요, 선생님. 네. 뭐 특별하게 국끓이 재료 없을 때 정말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인 것 같아요. 집에 항상 또 달걀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달걀을 또 많이 한꺼번에 푸실 때는 네.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위집을 주시면서 예. 흰자를 좀 끊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오늘 뭐 2개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오. 개를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확실히 달걀 풀 때도 좀 더 잘 풀면 네. 달걀이 더 요리가 좀 더 부드럽나요? 아무래도 이제 흰자와 노른자가 좀 골고루 섞이게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미리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해서 풀어두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김을 좀 구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국에 들어갈 건데 굳이 구워야 돼요? 그냥 하게 되면 얘가 전부 다 그냥 풀어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 특유의 김 비린내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구우면서 날려주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냉장고에 네. 항상 김을 보관했거든요. 냉동실에 보관을 냉동실에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눅눅하고. 네, 김 자체가 사실은 해산물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비릿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철판을 이용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석쇠를 이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프라이팬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석쇠를 이용해서. 네, 좀 구워서. 바로 불에 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네. 하면 이제 쉽게 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걸쳐주시고 해주시면 더 좋죠. 이거 좋네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할 때도 김을 한 장씩 구울 때보다 2장씩 하게 되면 예? 김 특유의 향이 요 안쪽에 그래도 갇히게 돼서 예. 향이 조금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두 장이니까 네. 조금 한 장 때보다는 덜 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타는 것도 좀 덜 타고 향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오! 이렇게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확실히 이제, 확실히 달라요, 선생님. 이제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 향도 굉장히 좋고요. 네. 바삭거리고 하고. 네. 이것도 같이 구워보고. 저는 사실 이 김을 어떻게 이제 국에 넣나 싶었어요. 그래요? 네. 요거를 이제 다시 잘게 부술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 같은 걸 이용하셔서 네. 집어넣고 막 비벼가지고 부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 국에 김 들어가면 맛있어요. 저 옛날에 입맛 없을 때, 네. 왜 물 말아 먹을 때, 밥에 물 말아 먹을 때 김에 싸서 먹었거든요. 그렇죠.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 비닐봉지에 준비해 놓은 거 있죠. 네. 거기에 적당히 잘 찢어지네요, 선생님, 이제. 찍고 좀 구운 네.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막 부숴주세요. 이렇게 날리지 않고 잘 부서지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제 날리지 않고 손에도 어떤 때 좀 물기 있고 그러면 이제 부수기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해주시면 쉽게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줄까요? 그냥 이제 적당히 부숴주시면 나중에 이제 국 안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나는 건더기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도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쪽에 먼저 물을 끓여놨어요. 네.
자, 끓는 물에 참치액을 제가 이제 한 큰술 정도 넣어서 기본 간을 해줄게요. 아, 참치액이요? 예. 근데 집에 만약에 뭐 멸치나 다시마 육수를 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없는 경우에는 참치액을 약간 넣어서 네. 이게 이제 가다랭이 포를 가지고 우려낸 국물 농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밑국물 맛을 조금 내주시는 거죠. 그러게요. 따로 밑국물 낼 필요가 없네요. 네, 여기에 이제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조금 맞춰주시고 네.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달걀을 넣어주시는데 한꺼번에 그냥 넣지 마시고 줄알을 친다 그러죠. 맞아요. 알을 줄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건 반드시 물이 끓고 있어야지 되고요. 아, 요렇게 줄알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리고 대신 손을 대지 마시고 예. 물살에 의해서 부드럽게 있게 그냥 두세요. 노하우가 있네.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너울너울거리면서 예. 달걀이 익지요. 이렇게 되면 부드러워요. 근데 얘를 젓게 되면 다 풀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 라면 끓일 때도 이렇게 줄알 치면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이 거의 익은 상태가 되면은 네. 아까 김 부셔놓은 거를 넣어주세요. 아, 요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불은 끄셔도 돼요. 이제요? 네, 그리고 아까 파 썰어놓은 것도 넣어주시고 네. 그대로 섞어주시면 이 상태에서 한 손가락 안 끓여도 돼요? 안 끓여도 이 김 향이 오히려 이제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네. 달걀이 이 상태에서 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다시 또 뭉쳐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대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옮겨볼까요? 네. 요거야말로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춧가루 조금 더 뿌려서 네. 드셔도 되고요. 이것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국이죠. 선생님 말대로 김을 넣고 끓이지 않고 바로 먹었기 때문에 네. 김 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김 향이 그대로 살아나는데 네. 김을 넣고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또 김이 다 풀어지면서 국물이 시커멓게 또 변해요. 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자, 이렇게 후다닥 끓여 후루룩 즐기는 달걀 김국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 만점 전복 볶음밥. 고소한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참기름과 전복 내장을 함께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고소함은 배가 된다는 사실. 그런 다음 밥과 전복살을 넣어 휘리릭 볶아주면 고소한 전복 내장이 밥 안에 쏙쏙 맛있게 스며들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엄지척! 전복 볶음밥으로 본격 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